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비례대표 황명광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환경 문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다문화 이주 여성 일자리 확보 및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청렴도 향상 대책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사업장 폐기물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의료 폐기물을 포함한 지정 폐기물로 구분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흔히 쓰레기 또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경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인 93%가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북이 5위지만 처리량은 경상북도가 압도적 1위입니다. 경북 지역 민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은 표와 같이 경주, 구미, 포항, 고령 등 모두 20곳이 있으며 4개 시군 10곳에서 신정서를 추진하고 있어 경북 지역 사업장 폐기물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의 미래 가치인 자연환경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됩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주의 한 마을. 한 해 12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잖아. 우리는요. 저기에 뭘 묻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각종 침출수도 나오고 그리고 분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갑니다. 그냥 고통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고. 본 의원은 몇몇 폐기물 처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태도로 비정상적 처리 행태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주민 갈등의 소송전까지 이어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장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 폐기물 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불법 폐기물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폐기물처럼 사업장 폐기물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랜데도 이 원칙은 생활 폐기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량이 하루 100톤이 넘으면 관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강원, 전북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10년 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50톤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경상북도는
사업장 폐기물 관련 행정을 환경부와 지자체에 일임하고 적극적인 감시 감독 체계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듯 보입니다. 도민과 기업, 지자체 등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환경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산업 육성 등 재활용 관련 연구 개발 사업화 가정 지원 등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장 폐기물 현황과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부재에 따른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폐기물 관리 강화,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 및 추진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경상북도는 지사님을 필두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상북도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저출생만이 아닙니다. 초고령화라는 또 다른 전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1,000만여 명, 치매 노인 100만여 명, 독거 노인 200만여 명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령화의 파도 속에 노인의 의료 돌봄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돼 돌봄 쓰나미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떠한 돌봄을 원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응답자 중 약 90%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제는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의 삶이 가능하도록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전국의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이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사업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지역 내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과 시설, 인적 자원의 협업사업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정부 사업을 받아서 실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경상북도가 불을 지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 관계자 워크숍을 한번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합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17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노인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낮았습니다. 대다수는 시범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본 의원의 제언은 첫째, 노인의 삶의 터전 계속 거주를 위한 경북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것은 한 개 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협력해야 합니다.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상북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조직하고 관련 전담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광역지원단과 지자체 지역본부 그리고 권역별 센터의 역할을 수립하고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상북도 차원에서 학계와 현장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연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교육 등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의성군을 시작으로 했지만 도내 타 시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현실화하고 경상북도에 적합한 돌봄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경상북도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이주 여성 취업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북은 저출생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유입 정책 및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의 다문화 가구 수는 1만 8,700여 가구,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1만 6천여 명, 자녀는 1만 7천여 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만 6천여 명의 결혼 이주 여성은 경북에서 가족을 형성하여 자녀를 출생하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경북에 정착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경북의 결혼 이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53%로 전국 평균 52%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고 이어서 서비스 판매 종사자, 기계 조립 종사자, 농업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 이주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전문직보다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6% 높은 4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경북도 다문화 가정 일자리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겪고 있어요. 일하고 싶지만 다문화 가정 받아주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많이 다문화 가정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 내 결혼 이주 여성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장기간 고용이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결혼 이주 여성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개발, 전문직 취업, 창업 교육과정 운영 등 이주 여성에 대한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전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초등교사 채용에 있어 다문화 인재 전형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지역에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으며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모국어 상담 지원은 물론 결혼 이주 여성 산모 도우미 운영 등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관련 연구를 통한 필요 정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봉사자들이 아닌 다문화 정책 실행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유학생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과 복지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는 각 분야별 다문화 정책 전문 인력 양성을 경상북도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경북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문화 사회가 경북에 잘 스며들어 저출생에 대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결혼 이주 여성의 공무원 채용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실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다문화 인력 양성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따른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임종식 교육감님께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 시설 수선 주기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미 있는 시도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올해는 시설사업 표준 절차를 개발해 앞으로 교육시설을 구축함에 있어 실행 기간을 줄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여겨집니다. 이달 발표되는 중앙부처별 적극 행정 표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평가해 매년 공개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2023년도 전국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청렴 체감도 3등급, 청렴 노력도 3등급을 받았고 부패 실태에서 큰 폭의 감점으로 최종 4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과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 4등급, 2021년도에는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보였으나 이후 지속 하락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 노력도, 부패 실태 분야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신뢰와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경상북도 교육청이 전국에서도 부진한 청렴 성적표를 받은 것에 본의원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취약 분야를 짚어보니 운동부 운영과 현장 학습 관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구미에 있는 초중학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중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적정 사용량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님,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 2023년 기준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이기에 건강한 조직 문화 확산과 신뢰감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청렴도 또한 기대치에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올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견해와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관 의원께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 및 대책 마련, 지역사회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활성화 대책, 다문화 이주 여성 취업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시고 의회 운영위원, 원자력 대책 특별위원,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상북도 투자 유치 특별위원회로 많은 정책들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계셔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에 사업장 폐기물 관리 대책은 전문 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역사회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통합 돌봄이 뭐 지역 아동 정책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뭐 아까도 여의성에 뭐 이런 시설들 하는 거 전부 우리가 보면은 공모를 해서 어디를 하라 어디를 말아라 뭐 저 전국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우리 노인은 우리가 돌보고 어떻게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전국을 통일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합쳐서 대구 경북이 자치권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 지금 있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강조한 통합 돌봄은 75세의 어르신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 의료 장기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행복한 생활을 돕도록 한 정책입니다. 고령화율이 30% 가까운 일본에서도 자기 살던 지역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생활 지원을 연계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2013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은 전국 12개 지자체가 23년 7월부터 시범 사업을 해왔고 보건복지는 2026년부터 전국을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성군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포항과 상주시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통합 돌봄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공단 선정됐다고 좋아하고 특화단지 됐다고 좋아하고 이것도 시범사업 의성군이 됐다고 좋아하고 이게 우리 실정입니다. 지금 모두가 떡 하나 줄게 이거 해봐라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시책을 만들고 예산 내놔라.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예산이 재정을 국가가 다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형태로 계속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자립도가 얼마다 매일 그런 거 따지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돈을 한꺼번에 줘가지고 너가 잘하는 건 먼저 지역별로 하고 감독만 하면 돼요. 정책 내가 감독만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하나 줄 세워가지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해가지고 그래 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상주와 의성 뭐 포항됐다고 좋아하고 딴 데는 안 되면 또 불평이고 불만이고 시장 군수 잘 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통합 돌봄 이게 전담 인력 학계 현장 전문가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회가 우리가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웃을 통합 지원 체계 기반 노차원의 전문 협의체 만들어라. 그리고 저들도 다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행복 재단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추천받아가 했더니 도의회에서 부적화 받아가 결론을 냈더라고요. 학자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대로 어떻게 해볼 거냐 하면 연구해봐라 했더니
질문하니까 교수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부적합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사람을 뽑아 보내라 하면은 인만 이걸 잘하고 저걸 못하고 이 사람은 이게 유리하고 이건 잘 못하는 것다 이렇게 평가해가 보내야 되는데 부적합하다 보내 이런 걸 정말 잘해보려고 사람을 뽑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고령사회. 그 우리 20% 이상이 노인인 것 같으면 그걸 이제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영국이 50년 걸렸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로 가는. 우리는 미국은 15년 걸리고 일본은 10년 걸리고 우리는 8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75세 이상 어르신도 23년에 400만 명인데 10년 있으면 35년 되면 730만 명. 그 이제 기대 수명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65.8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5.8세. 그러면 82.7세가 평균 수명인데 지금 84세로 됐을 거예요. 이 통계는 저작년 통계 같은데 지금 남녀 합쳐만 평균 84세라고 합니다. 그럼 8년 정도를 골골 앓다 돌아가신다. 우리나라 보통 10년을 골골 앓다 돌아가신다 이래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골골 뭐 20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통계로 보면 17년간 병을 갖고 산다. 17년. 그래서 의원님께 지적하신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건강 노후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는 게 우리가 경로당 행복 선생님, 그 밑반찬 지원도 해주고 이걸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시군의 노인 회장님들 만나면은 경로당 행복 선생님 이걸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많이 확대는 못하고 지금 53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더 여론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 정책, 제가 이거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란 말이 맞느냐 이것도 우리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와서 사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통합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문화 이러니까 이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현재는 뭐 우리 다문화라 이름을 놨으니까 이분들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특히 그 자제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통합이 되느냐 그걸 더 연구해야 되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문제가 그 자제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가 한국말 잘 못하면은 그래서 엄마를 한국말을 먼저 가르쳐서 우리가 흡수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민 안 받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민이 제일 조건이 말이 통해야 됩니다. 언어가 통해야지 흡수가 빨리 됩니다. 말이 통하도록 그래서 언어 교육을 많이 하고 외국 유학생 받으러 올 때도 한국말 잘하는 사람 받아오너라. 한국말 잘하는 사람. 여기 이제 양성이나 이민 여성 이런 게 다 있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그 다문화들 공무원을 좀 뽑았어라. 그런데 우리나라로 완전히 기화가 된 만사로 공무원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 된 사람은 그 임시직은 되더라고요. 임시직은 좀 많이 뽑아 쓰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전남도에 사는 것도 우리에서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정책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 사람이 한국을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 한국처럼 똑같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에 23만 명 작년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70만 명이 태어나야지 5천만 유지합니다. 70만 태어나면은 80년 살면 87이 56 중간에 좀 사고 뭐 있고 어린이들 좀 죽고 하면 5천만 유지하려면 70만 명이 해마다 태어나야 되는데 4, 50만이 적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인구가 유지 못 되면 그 국력이 약해져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민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전 세계는 지금 그 선진국은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는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문화뿐만 아니고 우수한 인재를 이민으로 받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와 있는 다문화들이 우리한테 고통 없이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1월 달에 문 열었으니까 얼마나 더 활용되는지 다 살펴보고 더 적극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 더 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 다문화 정책이 이민 정책과 연결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른 문제 아까 전문가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광 의원께서는 종합청년도 하락에 대한 개선 대책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북의 외국인 유학생 및 의학연수생 지원과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은 공직자로서 기본 덕목이며 공직 생활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따끔한 지적 그리고 또 격려를 함께 포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청년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를 살펴봤을 때 학교 운동부 운영,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계약관리 분야에서 부패 경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그 개선 대책으로 학교 운동부 분야에서는 특히 그 단체 종목 경우에 그 야구를 예를 든다면 주전 경쟁을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코치가 있습니다만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서 별도 코치를 쓰는 그런 경우들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이런 그 부담금에 대해서 학교 회계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는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등급제를 실시해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컨설팅과 소통을 강화해서 투명한 선진화된 운동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 분야에서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업체들과의 그런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체험학습의 차량들 같으면 규정에는 12년 된 것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최근에 나온 그런 차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불만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체험학습 운영 안내서를 현실에 맞도록 좀 개정을 하고 또 운영 지원팀을 강화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분야는 매년 이 모든 학교에서 강사를 새롭게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하고 방과 학교 컨설팅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그 제도 개선을 해서 특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신 학교 시설 수선 주기 기준을 마련하고 또 시설공사 방급 자재에 대한 구매 방법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모듈 교실 쪽은 그 업체에서 그 부분을
부품을 잘못 사용했는데 전면 재시공하기로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 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부패행위 건설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에 참여를 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의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사업장 폐기물 관리 현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사업장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1,791개소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들 업체는 매립 소각 가능한 중간 및 최종 처분업 25개소와 재활용 수집 운반 업체가 1,766개소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도내 매립 소각되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06만 톤이며 처리량은 184만 톤으로 우리 도가 발생량 대비 처리율이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건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와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업체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군 자체적 점검뿐만 아니라 우리 도와 환경부 합동 점검을 각각 연 2,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 5월에 2개월간에 걸쳐 폐기물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드론 촬영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업체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위반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밀집 지역 산업공단 등을 대상으로 환경감시원 64명을 배치하여 상시 순찰 및 감시 활동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 지정, 의료 폐기물에만 지정되던 처리 업체 내 CCTV 설치, 운반 차량의 GPS 설치, 폐기물 반출입량 관리대장 입력 의무화가 2024년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업체에도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북 지역 사업장 폐기물 쏠림 현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과 관련하여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지자체의 처리 책임이 있는 생활 폐기물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현행 법상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할 수 없으며 업체의 영업구역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발생지 처리 원칙에 적극 공감하며 사업장 폐기물 처리도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더불어 도 차원에서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현행 법상의 폐기물 처리 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신정설에 대한 법적 제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허용 보관량 적정 처리 여부, 방치 폐기물 이행 보전금 예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에 대한 환경 인식 개선 교육을 권역별로 매년 실시하고 더불어 환경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개발 및 자원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적극 추진하여 폐기물 재활용률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내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